안녕하세요. 아저씨입니다. 알싸1화는 보고 오신 거죠? 오늘의 베스트 픽, 배픽 1화는요. 2021년도 출시 65인치 4K TV가 되겠습니다. 총 4개 제품군으로 구분하고요. 알싸의 선택 기준에 따라서 각 제품군별로 베스트 제품을 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곧바로 출발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70만원 이하의 기본형 LED TV 중소기업 제품군이 되겠습니다. TV에 100만원 이상의 비용을 투자하기 싫으신 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노스 한종, 현아이디어 한종, 라인미 한종, 주연전자 한종입니다. 이 4종 모두 암사의 코텍스 A55 4코어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어서요. 화질 품질은 거의 비슷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노스 제품은요. 이노룩스 VA 패널 제품인데요. 패널 종특상 명암비와 밝기가 IPS 패널보다 월등하다는 장점하고요. 70만원이라는 가격 대비해서 HDMI 2.1을 3개나 지원하고 있고요. 또 이 ARC를 통한 외부 오디오 장치의 돌비 애트모스를 누릴 수 있고 가변 주사율과 자동 저지연 모드 지원을 통해서 액박이나 플스, 대탑을 통한 게임 지원이 커다란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스펙상으로 보면요. 70만원 남짓의 가격에 대기업 중국기 정도의 스펙인데 정말 HDMI 2.1인지 아니면 반쪽짜리 2.1인지 확인해보고 싶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실제 대기업 S사 제품도 반쪽짜리 HDMI 2.1을 달고 나와서 논란이 된 적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여튼 중소기업 브랜드의 VA 패널 제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은 필요해 보이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 아이디어 제품이 되겠습니다. LG의 IPS 패널을 사용했는데 이 최대 장점은요. 50만원 초반대인데 밝기 400칸델라, HDR10 지원, 와이파이, 블루투스를 지원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요. HDMI 2.0이고 리눅스 OS라서 안드로이드보다는 앱 사용 제한성이 크다는 점, 음성 인식과 구글 어시스턴트 미지원, 그리고 액박이나 플스 연결 시에는 응답성 문제 발생 여지가 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냥 TV라는 기본기에 아주 충실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라인미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BOE사의 IPS 패널 제품인데요. 로컬 디밍이 적용된 직화형이어서 일반 IPS 패널보다는 비샘과 명암비에서 유리하고요.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고 있고 음성인식과 구글 어시스턴트까지 지원되는 점은 장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역시 HDMI 2.0만 지원하는 부분은 많이 아쉬운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주연전자 제품인데요. 현 아이디어 제품처럼 LG의 IPS 패널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주연전자 제품은 가격이 더 비싼데 밝기는 좀 떨어진 데다가 리눅스 OS까지 사용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아쉬운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노스는 6.3점, 현 아이디어 6.0점, 라인미 5.9점, 주연전자 5.8점으로 이노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도 여튼 VA 패널이고 내구성 문제 발생 여지가 있다는 점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지만 투자 가치는 그래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140만원 이하의 기본형 LED TV 대기업 제품군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요, 중소기업 제품은 믿을 수 없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을 텐데요. 그래도 여튼 액박이나 플스 연결용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LG 2종, 삼성 1종, 필립스 1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LG의 가장 저렴한 제품인데요. 최고의 장점은 가격 대비 4세대 알파7 프로세서가 사용되어서 4K 업스케일링과 화질은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HDR10, 게임 응답성 지원, EARC 지원, 그리고 100만원 초반대 가격 등은요 아주 커다란 장점이긴 합니다. 하지만요 HDMI 2.0만 지원하고 있다는 점과 공급 가격 때문인지 와이파이, 음성인식, 구글 어시스턴트, 넷플 등은 지원하고 있지 않아서요 구매 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LG의 UP831 제품은요. 첫 번째 제품인 UR642보다 상위 버전이긴 하지만 메인 프로세서가 미공개이긴 한데요. 아마도 동일한 프로세서가 사용됐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UR642 시리즈와 다른 점은요. 와이파이, 미러링, 음성인식, 구글 어시스턴트, 넷플 등이 추가되었고요. ThinQ와 인공지능 리모컨이 제공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괜찮은 제품이긴 한데요. 역시 HDMI 2.0만 지원하고 있고 당연한 듯
돌비 애트모스를 누락시켰다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제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삼성 제품은 VA 패널인데요. 엣지 LED를 사용하고 구형 화질 엔진 적용, 그리고 HDMI 2.0 등이 최대의 단점이긴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LG의 UP831 제품과 거의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그나마 돌비 디지털 기능이라도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립스 제품은요, 20년 출시 제품이긴 하지만 가격 대비 남다른 스펙으로 베스트에 올랐는데요. IPS 패널에 다이렉트 LED를 사용하고 있고요. HDR10 플러스, 돌비 비전, 돌비 애트모스에다가 디지털 티어터 사운드 포맷까지 지원하고요. 음성 인식, 구글 어시스턴트 지원, 그리고 다행히도요 3세대 P5 4코어 프로세서를 장착하고 있어서요 96만 원이라는 가격 대비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지 HDMI 2.0과 ARC만 지원하는 점과 그렇지 않아도 TV는 사운드 출력이 좀 작은 편인데 20W도 안 되는 16W는 이거 좀 많이 아쉽긴 하지만요. 그래도 대기업 제품군 가운데는 가장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LG UR642 5.7점, LG UP831 5.8점, 삼성 6.1점, 필립스 6.2점으로요. 필립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 번째, QLED 나노셀 제품군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OLED는 버닝 때문에 싫기는 하지만요. 일반 LED TV보다는 좀 더 뛰어난 색 제한성과 화질은 필요해 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현 아이디어 한종, 이노스 한종, 삼성 한종, LG 한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이 없지는 않지만요. 사실 삼성과 LG의 대결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삼성은 VA 패널, LG는 IPS 패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질, 명암, 색 제한성은 삼성 제품군이 더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제품은 중소기업 제품인데요. 일단 가격이 대기업 제품 대비 반절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먼저 현 아이디어 제품이 삼성의 패널을 쓴다고 했을 때 화질에 있어서는 이노스 제품보다는 더 유리한 제품으로 판단되지만요. 역시 VA 패널의 내구성 문제는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제품 모두 HDMI 2.0을 적용했다는 점은 가격 경쟁력을 위해 선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차라리 가격을 좀 더 올리더라도 프로세서를 업그레이드하고 HDMI 2.1을 적용했더라면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70만 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QLED의 색상과 화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건 이 말 그대로 대박이긴 하지만요. 경험 그 이상은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세 번째, 삼성 제품은요. 140만 원대 가격으로 중소기업 제품과 비교해서는 2배가 좀 넘는데요. 프로세서를 퀀텀 프로세서 4K 라이트, 그러니까 엔트리급이라고 크게 차별성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중급기와 비교해서 화질의 차이를 심하게 느끼지는 못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하지만요. HDMI 2.0만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삼성의 QLED를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LG 제품은요. 엔트리급의 나노셀 제품인데요. 역시 가격대는 삼성의 엔트리급과 비슷하지만 프로세서는 구형이 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요. HDMI 2.1을 한 개 지원하고 있어서 게임 응답성이나 컬러 포맷에서 손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아쉬운 점은 돌비 애트모스 등의 서라운드 포맷이 적용되지 않은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튼 OLED의 버닝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승자는요 6.2점을 얻은 LG 제품이고요. QLED를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현 아이디어 제품이 최선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단 구매 전에 제품에 사용된 패널이 삼성인지 폭스콘 샤프인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삼성이 아니라면 무조건 패스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OLED 제품군이 되겠습니다. 난 버닝 같은 거 걱정하지 않으니까요. 색 제한성과 명암비가 갑인데다가 게임 응답성 최고인 OLED를 선택하겠다 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모두 LG의 제품이겠죠. 초급형인 A1 시리즈, 초중급형인 B1 시리즈, 그리고 중급형인 C1 시리즈에서 픽했는데요. 각 시리즈별로 등급 차이는요. 주사율, 프로세서, 게임 톤 매핑 지원, 게임 응답성 지원, HDMI 규격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A1 NNA는요. OLED 가운데 가장 엔트리급에 해당되는 제품인데요. 지포스 나우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그냥 옅은 엔트리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A1 ENA는요, NNA 대비 특정 게임에서 게임 자체의 톤 매핑 적용이 가능한 HGIG 기능과 옵티컬 단자, 그리고 위사 스피커를 추가했는데요. 좀 치사한 게 있습니다. 이 A1 시리즈에도 B1이나 C1 시리즈처럼 EARC 단자가 있어서 외장 사운드로 돌비 애트모스를 즐길 수 있는데요. 이런 EARC 단자는 HDMI 2.1 규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HDMI 2.1 단자를 달고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A1 엔트리급에는 HDMI 2.0을 3개나 달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HDMI 2.1에서 누릴 수 있는 색 표현과 색심도를 온전히 즐길 수 없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물론 등급별 차이를 두는 건 좋지만요. 이거 참 조금 멋있게 합니다. 세 번째 B1 FNA는요. 초중급형인데요. 일단 주사율 120Hz의 게임 응답성, 프리싱크, 게임 톤 매핑 등을 지원해서요. 컴퓨터, 앱박, 플스 등의 게임기에서 온전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문제는 HDMI 2.1이 한계라는 점입니다. 아니 그럼 컴퓨터, 앱박, 플스를 다 가진 유저들은 할 때마다 바꿔 끼워야 하는 건가요? 참 아쉽습니다. 자, 네 번째 C1 QNB는 중급형인데요. B1 시리즈와 비교해서 4세대 알파 9 고급형 프로세서하고요. HDMI 2.1 3개를 적용했다는 점이 다르고요. 나머지는 모두 B1 시리즈와 동일합니다. 와, 이거 뭐 좀 상당한 배신감이 드는 건 뭐 저만 그런 거죠? 네. 여튼 이렇게 해서 A1 NNA 5.8점, A1 ENA 6.1점, B1 FNA 6.2점, C1 QNB 6.3점으로 C1 시리즈 QNB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앱박이나 플스, 대탑을 통한 게임 목적이 아니시라면 B1 FNA가 더 나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A1 시리즈는요, 셋탑박스, 앱박, 플스 등을 HDMI 2.0을 통해 연결해야 하니까요, 아무래도 OLED의 색표현과 색심도 측면에서 손해보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추천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요, 2021년도 출시 65인치 4K TV를 제품군별로 나누어서 베스트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쨌든 이제 선택은 바로 여러분들의 몫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배픽은 여기까지. 안녕!